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서블릿,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하나 만드는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붙여놨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태까지는 다 되어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F11로 한번 눌러볼게요. F11 한번 눌러볼게요. F11이요? 네. 자, 그러면 자, F11을 누르면 이렇게 디버그 온 서버라고 해서 서버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화면이죠? 네, 그럼 여기서 로컬호스트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우리가 애초에 프로젝트 딱 만들 때 런타임으로 톰캣을 하나 잡아놨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고요. 잠시만요. 다시 난 그래도 이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아파치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어제 10.0.으로 버전 다시 내렸죠? 그거 맞는 버전 골라주시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냥 이름 겹쳐서 알아서 숫자 만들어 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넥스트. 그럼 지금 여기는 화면 똑같을까요? 네,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피니시. 이렇게 했을 때, 자, 저랑 똑같은 오류가 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학원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게 날 거고요. 이게 안 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비대면 분들은 안 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에러를 이제 우리가 자주 볼 건데요. 얘는 그냥 포트가 겹친다. 이미 8080 포트가 사용 중이다. 그러니까 너는 8080 못 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트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포트 변경은 어디서 하냐면 일단 이거는 OK를 눌러서 에러 창을 꺼주시면 되고요. 아마 문제 없이 그냥 열리신 분들은, 에러가 안 나신 분들은 여기 브라우저가 하나 열리면서 어떤 페이지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방화벽은 네, 액세스 허용 누르시면 돼요. 자, 쇼뷰, 윈도우에 있는 쇼뷰 보시고요. 윈도우의 쇼뷰, 그리고 여기에는 없어서 우리가 아더로 가야 돼요. 아더. 그럼 이렇게 쇼뷰 하는 검색할 수 있는 거랑 고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서버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서버. 그럼 밑에 서버스라고 하나 나왔죠.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픈.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나 어딘가에 나왔을 겁니다. 이 탭이. 자, 이 탭을 그냥 원하시는 데에 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얘를 콘솔이랑 같이 썼었는데 요즘엔 여기다 놓고 쓰는 걸 좋아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거 그냥 탭 드래그 하면 옮겨지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저한테 지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돼서 이가 붙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위에 거. 저도 이거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해드릴게요. 둘 다 지워버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작업이에요. 그럼 이제 또 저도 똑같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서버, 여기에 보이는 이 이름이 여기에도 지금 탭으로 하나 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왔죠.
자, 이게 우리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약간 뭐랄까 간이 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 파일.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설정들을 건드릴 수 있게 되는데, 자, 지금 방금 8080이 이미 사용 중이니까 너는 8080 포트를 쓸 수 없어 라는 에러가 났던 거라고 했죠. 그 에러가 안 나신 분들은 이 작업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신 분들은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포트스라고 하면서 이미 화살표가 내려가 있다는 건 밑에 열려 있다는 얘기겠죠. 포트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창이. 여기 보면 톰캣 어드민 포트 HTTP 해가지고 8005랑 8080 들어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건 이 밑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8080 있는 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블럭이 씌워지면서 뭔가 입력할 수 있게끔 상태가 변해요. 여기다가 8081 그리고 다 입력하셨으면 엔터 쳐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데 클릭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 활성화되어 있던 게 꺼지면 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8080으로 기본으로 잡혀있는 포트를 8081로 바꿀 거야 라는 명령을 수행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별 떠 있죠. 이거는 거의 모든 툴들 공통인데, 내가 뭔가를 수정하면 제목 옆에 별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지 않으면 서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줄게요. 별이 사라지는 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얘는 꺼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8081로 바꿨는데 똑같은 에러가 8081 이미 사용 중이야, 너 이거 쓸 수 없어 라고 또 나오면 또 바꾸면 돼요. 8082. 근데 또 나와 8083, 또 나와 8084. 바꾸면 돼요. 사실 이 포트는 어떤 포트를 써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보통 웹서버들은, 지금 톰캣이라고 하는 건 웹서버잖아요. 보통 웹서버들은 기본 포트로 8080을 사용을 하고요. 8080이 마음에 안 들면 변경이 가능한데 웬만하면 9000번대로 안 넘어가요. 808 선에서 해결을 봅니다. 보통. 근데 그건 뭐 취향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포트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수정을 했죠. 저장하고 얘 껐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랑은 좀 다른 형태로 창이 나왔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미 우리 프로젝트에 서버를 하나 등록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친구를 골라서 선택해서 피니시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하지 마시고 이거를 매번 해주려고 하면 상당히 귀찮거든요.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라 우린 요거 눌러줄 겁니다. 체크박스. 얘를 누르면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는 이 서버를 그냥 항상 쓸 거야 라고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가 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넥스트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피니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들어가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콘솔에 뭔가 쭈루룩 나오면서 명령행 아규먼트라고 하면서 뭐라고 쭉 나오더니 이런 페이지가 하나가 알아서 떴을 겁니다. 크롬이.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이 페이지, 새로 브라우저로 열린 이 페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서버에 그 포트에 문제 없어서 그냥 뜨신 분들이 서버드 앳이라고 하는 글자가 떴을 거고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떴을 거다라고 했었죠. 그게 지금 우리도 똑같이 떴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 판단해 보세요. 이 서버드 앳은 이 한 줄에서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서블릿 페이지 내에서 누구 때문에? 네. 그 컨펌 앞에 뭐 붙어 있나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이 서버드 at은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 왜냐면 이 문자열은 이 페이지 내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프로젝트 이름, 얘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걸까요? 자, 얘는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만큼. request.getContextPass라고 하는 이 친구 때문에 얘가 나온 거예요. 자, getContextPass. 이름이 get이면, get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거 일단 메서드 함수 실행문이잖아요. 그쵸? 함수를 실행했는데 그 함수 이름이 get이래요. 시작하는 이름이. 그럼 뭔가를 가져와라 하는 느낌이죠. 우리 항상 그런 식으로 써왔으니까. 그럼 얘는 뭐 가져오라고 한 것 같아요? 컨텍스트 패스를 가져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컨텍스트 패스의 결과가 얘로 나왔죠. 그럼 우리 프로젝트의 컨텍스트 패스는 뭐겠어요?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은 컨텍스트 패스랑 동일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 슬래시 한 다음에 홈메인 서블릿, 얘는 누구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서블릿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 이 주소창에 있는 걸 긁어 올게요. 자, 여기서 일단 로컬호스트 8081 한번 끊는 거고요. 2023 9 JSP AM 여기까지 한번 끊는 거고요. 그다음 이만큼을 끊어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자, 이 로컬호스트는 그냥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DB 연결할 때도 로컬호스트 해서 연결했었죠. DB 그 JDBC 커넥터 할 때. 그리고 이거랑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IP 번호가 127.0.0.1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쵸? 얘는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로컬호스트 대신에 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로컬호스트는 나 자신을 말하는데 그 나 자신이 누구냐면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이 서버 톰캣을 설치를 했고요, 어제. 그리고 그 톰캣을 설치한 톰캣을 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연결했죠. 그리고 이 파일을 열기 위해 얘를 한 번 더 지정을 했죠. 자, 이 서버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컬호스트는 이 해당 톰캣 서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톰캣 서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포트 번호를 8081로 수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 번호까지가 세트예요. 여기까지가 나 자신. 그리고 나는 이 웹서버, 톰캣 웹서버로 들어갈 건데 어떤 포트로? 8081 포트로 들어갈 거야 라고 우리가 적어준 겁니다. 자, 근데 혹시나 이 포트를 지금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죠. 여기 빨간색 네모가 떠 있다는 건 얘가 실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포트를 바꿨어요. 저장을 해요. 그럼 얘는 8082로 들어가야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바꾼 거면 서버를 껐다 켜야 설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버를 아직 껐다 킨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8082로는 못 들어갔을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해당 웹서버, 우리가 어제 설치하고 연결했던 이 톰캣 서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웹서버로 들어갈 건데 이 웹서버로 들어간 다음엔 어디로 갈래? 그게 이거예요. 이게 컨텍스트 패스라고 했죠? 이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안내 역할을 할 겁니다. 경로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뭐 도메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프로젝트 이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아까처럼 서버 더블 클릭해서 열면 지금 이 화면이죠. 이 화면 말고 여러분들 이거 보기만 하세요. 그냥 이 모듈스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오버뷰 말고 모듈스, 이 탭을 누르면 이 안에 패스를 설정할 수 있는 애가 나옵니다. 결국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컨텍스트 패스까지 누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네, 웹서버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제가 패스 부분을 누르고 에딧, 그리고 원래 있던 이거를 지웠죠. 그럼 이제 슬래시 하나 남았죠. 그리고 OK를 눌렀어요. 그리고 별이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할 거고요. 서버를 껐다 켜보겠습니다. 자, 서버가 켜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 똑같은 주소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이제 더 이상 이런 경로로 컨텍스트 패스를 찾아갈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방금 그 경로에 대한 부분을 지웠잖아요. 그럼 얘는 이만큼이 없는 이 상태로 접속을 해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분명히 우리 프로젝트 이름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얘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 리퀘스트에서 가져온 get context pas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거 하나로 바뀐 거니까 얘는 따로 읽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슬래시라고 하는 것도. 자, 지금 제가 바꾼 이 형태가 보통 이제 루트 패스라고 얘기를 해요. 루트 패스. 패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자, 이 패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썩을 일이 초반에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패스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일이 생기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 나중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수업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무 들어가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경력 쌓다가 나타날 거예요. 이 패스에 대해서 제대로 느낌을 와 씨 이게 뭐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면 이 패스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보통 웹사이트들은 루트 패스를 많이 써요. 왜냐면 프로젝트 이름 같은 거 넣어놔봤자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루트 패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추가하고 싶은 API라는 게 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시로 이런 API라는 게 있을 때 얘가 이 패스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맞춰서 패스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가면은 이거 쓰려고 패스를 바꾼다 라고 하면은 그 전에 만들어놨던 애들이 영향을 받긴 받겠죠. 그럼 고칠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방법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애초에 내가 지정한 패스를 얘한테 알려줌으로써 얘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이 패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요즘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루트 패스가 있고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에서는 보통 그냥 딱히 잘 안 건드려요. 이 친구를. 저도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서버 설정 바꿨으면 저장까지 했으면 서버 껐다 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적용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보여드리죠. 자, 지금 저는 패스를 바꾸고 저장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바꾼 패스 입력하고 들어가면 아직 못 찾아요. 얘는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서버를 항상 한번 껐다 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버는 우리가 아까 이 서블리 파일에다가 클릭해놓고 F11 누르면 알아서 실행됐었죠.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요거 눌렀죠. 이거 서버 클릭하고 이 재생 버튼 눌러도 서버는 켜져요. 근데 이렇게 키면 자, 만약에 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브라우저를 그냥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를 꺼보고 얘로 켰다. 자, 그럼 브라우저 안 열어줘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브라우저 열어서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8081 그리고 슬래시 써주고 2023 등록 언더바 JSP 언더바 AM 쓰고 홈 메인 서블릿까지 치고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일단 이 방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클릭하고 F11 누르는 걸 많이 쓰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돼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텐데 일단 그거는 그냥 여담 정도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화면에서 이 패스 보여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 얘는 그냥 빼버릴게요. 이거 콘솔을 이쪽으로 좀 옮깁시다. 얘는 이제 더 이상 콘솔에서 뭘 보여줄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내려놓고요. 얘도 너무 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어펜드 리퀘스트의 컨텍스트 패스 이 부분을 그대로 다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 서버드 엣이라고 했던 얘를 이런 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이 주소로 다시 들어가면 바뀌었죠. 지금 이게 제가 딱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안 바뀌고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이쪽 잘 보고 계세요. 여기 금방 이만큼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추가하고 저장을 딱 하면요. 바뀌어라. 꼭 안 바뀌어서 건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새로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튀어나왔죠? 자, 이게 뭐 한 거냐면 서버가 리로딩을 한번 한 거예요. 껐다 켜는 거는 그냥 껐다 켜는 건데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그 내용, 코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얘가 서버를 한번 재가동을 시켜줘요. 간단하게 윈도우 다시 시작 느낌이에요. 좀 빠르게 해주는.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내 코드 적용 안 돼요. 근데 다시 시작이 되면 새로 고침했을 때 나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물결을 빼고 저장하면 아직 안 바뀌었죠? 빠르게 가서 새로 고침하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얘가 깜빡하면서 나올 때가 됐죠? 자, 바뀌었죠? 그럼 새로 고침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로딩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서버가 할 일인데 우리가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 화면이 시크릿 모드거든요. 근데 보통 브라우저 쓰실 때 시크릿 모드 잘 안 써보신 분들은 그냥 일반 탭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건 일반 모드, 얘는 시크릿 모드, 다른 겁니다. 애초에 메인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블랙 테마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시크릿 모드는 애초에 그냥 이렇게 블랙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 거 치고 들어가면 잘 나와요. 여기도 똑같아요. 잘 나옵니다. 둘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서버가 리로딩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리로딩이 됐는데도 얘가 바로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서버는 깜빡했는데 여기 와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시 때문에 그래요. 방금 우리가 여기까지 띄웠던 이 상황을 얘가 스스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변화가 잘 일어날 때는 그냥 서버만 리로드가 되면 바로바로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JSP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뭐 CSS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F5만 눌러서는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F5보다 강력한 세로 고침이 있는 거 아시나요? 강력 세로 고침이라고 해서 Shift F5가 있어요. 컨트롤 F5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저는 보통 Shift F5를 씁니다. 이게 일반 F5만 누르는 것보다 강력 세로 고침이라는 표현으로
존재하는 실제 단축키예요. 그럼 강력 세로 고침, 그냥 세로 고침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네, 그걸 목적으로 쓰는 거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세로 고침한다라는 건 이 페이지를 아예 없던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처럼 새로 띄우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강력 세로 고침은 그걸 띄울 때 남아있는 캐시 같은 것들도 웬만하면 좀 비워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F11을 누릅니다. 그럼 개발자 도구가 떴죠? 이 개발자 도구, 얘가 떠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주소창 옆에 있는 이 말려있는 화살표, 얘를 꾹 눌러보시면요, 보이세요 여기? 일반, 강력,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있죠? 그럼 이걸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거 꾹 누르고 그냥 마우스 떼지 않고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버튼 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로 고침 방법이에요. 개발자 도구가 띄어 있어야 나와요. 자, 개발자 도구 없습니다. 얘 꾹 눌러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개발자 도구가 있을 때에만 이런 게 가능하니까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난 이런 것도 싫어, 귀찮아, 그럼 그냥 시크릿 모드 쓰시면 돼요. 이거 시크릿 모드는 애초에 캐시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애예요. 근데 얘도 간혹 가다가 저장해서는 아니지만 잘 안 넘어갈 때가 한 번씩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얘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근데 얘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개발자 도구 켜놓으면 여기서 똑같이 강력 세로 고침 할 수 있어요. 예? 개발자 도구를 켰는데도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봐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앞으로 웹 쪽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제 거는 지금 이렇게 골뱅이로 바꿔놓은 상태인데, 지금 학원에 계신 분들, 학원에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대면 수업이나 다른 개인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여기 들어와 보세요. 주소창에다가 이거 쳐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로컬호스트 자리에 이것만 갈아 끼우면 돼요. 제 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골뱅이로 만들어 놓은 헬로 월드가 나올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환경으로 로컬로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그냥 이런 거 해서 본인 IP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걸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서로 네트워크가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대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응답할 수 없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 불가능했던 요소가 요 정도로 가능한 것까지는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배웠던 것도 접목시키면 데이터 영속성 문제도 해결을 한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하면서 다룰 수 있는 한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스프링부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프링부트를 들어갔다고 해서 외부에서 접속이 바로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스프링부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실제 배포라고 하는 영역을 다루기가 쉬워져요. 근데 그 배포를 다룰 수 있고 배포를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제 친구가 제 거 들어오고 싶을 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제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배포까지 완료가 된 후에. 우린 그 전까지는 딱 요 정도가 한계예요. 이걸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할 건데, 다시 이 주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떠있지? 제가 어제 이제 웹 개발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요청과 응답.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고요.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누가 요청이고 누가 응답이에요? 그죠? 이걸 치고 들어간 게 요청이고요. 그 결과로 화면을 보여준 이 친구가 응답이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대로 코드로 갈게요. 자, 우리 코드예요. 누가 응답이고 누가 요청일까요? 역할이 이 코드 안에서 요청과 응답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응답은 화면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친구겠죠. 여기다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어펜드, 뭐 겟라이터, 리스폰스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드렸지만 어쨌든 이 한 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화면에 나왔을 거잖아요. 이런 문자열이.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던 어펜드, get, 컨텍스트 패스 이거 하나 지웠더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 줄이 화면을 그리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 뭘로 시작해요? 리스폰스. 제가 어제 요청을 리퀘스트고 응답은 리스폰스라고 했었죠. 그 리스폰스. 근데 얘는 지금 변수를 쓰고 있는데 이 변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이거 메서드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사용하던 메서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얘도 그냥 메서드예요. 이름이 두 get이고 리턴 타입이 있어요? 없죠. 보이드잖아요. 얘 접근 제어자는 뭐예요? 프로텍티드. 그죠? 우리가 쓰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메서드일 뿐인데 지금 메서드 소괄호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갔죠. 얘네들 이름 뭐라고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 그죠? 근데 우리가 메서드를 실행할 때 그 메서드가 파라미터를 받을 거면 받았고 심지어 지금 리스폰스는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러려면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곳에서 인자로 넣어줬어야 되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메서드 사용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웹 개발부터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개념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이 두 get이라고 하는 애를 실행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애초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 중에서 이거 그 자바 파일 관련된 파일은 이거 하나 우리가 만든 게 전부죠. 애초에 지금 이 두 get을 실행해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얘는 그냥 가능한 거죠. 지금. 그쵸? 우리가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하고 F11 런온 서버로 실행시킬 거야 라고만 하면 얘가 알아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이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는 이런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타입의 데이터를 인자로 넘겨준 적도 없고요. 애초에 실행한 적도 없으니까 리스폰스,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하는 타입의 데이터를 넘겨준 적도 없어요. 근데 얘네는 파라미터를 받았죠. 자, 얘네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받는 거냐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이 서블릿 파일을 볼 거야 라고 지금 경로를 지정해서 입력을 하는 이 행위 요청이라고 했죠. 자, 이 요청에 대한 정보가 이 리퀘스트 안에 그냥 들어와요. 근데 이 문자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브라우저에서 같이 세팅되었던 친구들이 같이 넘어와요. 리퀘스트 변수 안에. 우리가 두 get을 실행한 적이 없지만 서버를 키는 동작과 이 요청으로 입력하는 동작만 하면 얘는 그냥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실행된 결과를 실행할 때 받아온 요청을 얘가 저장을 알아서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파라미터로 받아서 쓰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죠. 실제로 실행문도 안 적었고 인자를 세팅한 적도 없지만 그냥 두 개 메서드라는 걸 실행을 알아서 해주고 있고 그 알아서 하는 상황 속에 파라미터까지도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 넣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리퀘스트랑 응답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웹에서 이 요청과 응답,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은 세트예요, 세트.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청과 응답이 세트죠. 지금 우리는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여기 파라미터에는 지금 응답에 관련된 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응답에 대한 정보를 물고 있습니다. 그게 요청과 같이 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응답에 대한 데이터를 물고 있다는 게 실제로 내가 돌려준 응답과는 좀 다른 거지만, 실제로 화면을 그려서 응답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들 있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담아서 보관해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에서 점 찍었어요. 뭐 한 거예요? 리모컨 누른 거죠. 눌러서 get writer 메서드 실행했죠. 그리고 점 한 번 더 찍네요. 그리고 append, 그리고 이 구조, 이것도 함수 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기본적인 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리스폰스 한테서 리모컨을 2번 눌러가지고 append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append 안에는 우리가 문자열을 넣은 거고요. 해당 문자열이 화면에 그려진다. 이 구조예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블릿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소 자체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요청을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할 거예요. 서비스를 할 거예요. 배포를 했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 서블릿 이름을 알아야만 접속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뭐 어딘가에 공지를 해놔서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뭐 이제 기능마다, 새로운 기능마다 이런 파일들이 달라질 텐데, 그럼 이 이름을 알아야만 하겠죠. 근데 그 어디를, 진짜 완전 간단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들 말고 그냥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괜찮은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은, 이건 이제 물론 도메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까지가 도메인이에요. 이건 무시하세요. 이 뒤에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홈 메인 서블릿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실제 기능이 갖고 있는 로그인 기능이기 때문에 need login, .login 이라고 하는 경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설정할 겁니다. 여기서 자, 클래스 위에다가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이 위에다가 골뱅이를 하나 열어줄 거고요. WEB 웹이죠. SER 까지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사실 여기까지 다 안 쳐도 돼요. 웹하고 S까지만 쳐도 이거 하나만 나오네요. 자,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죠. 엔터. 그리고 나서 소괄호를 열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쌍따옴표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슬래시 홈 슬래시 메인 이라고 해줄 거예요. 역 슬래시 아니고 그냥 일반 슬래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저장. 자, 이 친구에 대한 기능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뭔가를 적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 홈 메인 서블릿을 지울 거고요. 홈 슬래시 메인 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은 거고, 원래 여기에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한 텍스트 구조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이거가 지금 변화가 없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변화를 줘보죠. 서버가 리로드 되면 얘를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됐다. 바뀌었죠? 근데 저는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홈의 메인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요청을 보내는 주소를 우리가 정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컬호스트 8081은 서버가 관리한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뭐 바뀔 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023-05-JSP-AF 여기도 컨텍스트 패스인데 서버가 관리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쳐다봐도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한동안은.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건 어디부터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다. 자, 이 부분 홈 슬래시 홈 슬래시 메인 우리가 쓴 그대로네요. 제가 여기서 메인 끝에 있는 n 하나만 지워도 얘는 못 찾아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얘를 찾아가는 거냐면 원래는 지금 아직 이것도 되거든요. 기존에 했던 홈메인 서블릿 이것도 똑같이 떠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해당하는 서블릿 파일을 직접 열어버린 거고요. 지금 이 상태는 해당하는 이 서블릿,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파일 자체를 그냥 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여기를 홈 메인이라고 적어주는 이 행위는 이 서블릿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뚫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메인 페이지를 하나 띄우기 위한 길을 우리가 뚫어 놓은 거고요. 그 길대로 쫓아오면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블릿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골뱅이가 달리고 나서 나오는 이 친구들을 어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JSP를 사용한 이 톰캣을 사용한 웹 개발 직전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어노테이션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이 어노테이션을 본 곳이 오버라이드 자동 완성했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웹부터는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골뱅이라는 친구가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보통 어떤 일들을 하냐면 어노테이션, 골뱅이로 시작하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했어야 하는 설정들 혹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파일들, 이런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얘만 달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부트는 이게 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얘 어노테이션만 딱딱 위치에 맞게 달아주면 우리가 막 애초에 구조를 갖추고 이 구조들끼리 막 데이터를 주고받고 여기 가서 객체 만들고 했어야 되는 이런 작업들 어노테이션만 달면 끝. 알아서 내부적으로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했어야 하는 설정들, 실제로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설정 파일을 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이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설정 파일들 또한 이 어노테이션을 달면 스프링부트부터는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들어준다라는 게 우리 프로젝트 안에 코드가 실제로 들어온다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만 명시를 잘해주면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가 되는 거예요. 그 어노테이션의 출발이 우린 이 친구가 될 겁니다. 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웹상에서 해당하는 서블릿을 찾아올 수 있는 길잡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청 주소의 경로를 매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맞겠죠. 얘가 여기로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자, 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는 요청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건 사용자죠.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요청 주소의 경로를 매핑해주는 애다. 사용자가 홈 메인이라고 입력한다면 이 요청을 누가 받아요? 일단 웹서버가 받아요. 받아서 야, 이런 요청 들어왔어 하고 우리 코드로 보내겠죠. 보냈는데 얘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홈 메인. 여기까지는 이제 서버가 관리하는 거였는데 서버가 우리한테 일을 넘긴 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블릿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되면요,
얘네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판단을 해요. 야 방금 홈 메인 들어왔는데 이거 내 거야. 너 일로 와. 방금 들어온 요청 나한테 와. 그럼 이 서블릿 해당하는 이 친구가 그 요청을 빨아들이고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해서 응답을 이걸 보여준다. 이게 웹통신입니다. 일단 이 흐름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해본 거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